입니다. 그제 한국감정원 자료가 나왔고요. 이제 오늘 서울 부동산 114 이 주간 집값 동향 자료가 나왔는데요. 이 두 주간 자료들이 사실 그동안 비슷하게 움직여 왔는데 오늘 부동산 114 자료는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직접 자료를 만든 부동산 114의 윤지혜 수석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감정원 자료를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이 뭐 계속 6주 연속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전해드렸거든요. 부동산 114 자료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이번 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6주 연속으로 하락했고요. 네. 수치상으로는 0.05% 떨어지면서 최근 6주 사이에 낙폭은 가장 컸습니다. 아, 6주 사이에 낙폭이 가장 컸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서울 중에서도 어디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일단 송파구나 이제 재건축 중심으로 크게 떨어져 있고요. 송파구의 그 하락폭이 0.35%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가락동에 위치한 그 송파 헬리오시티 10,000가구 정도의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서 주변에 위치한 상대적으로 노후된 아파트들, 뭐 파크리오라든지 엘스, 뭐 장미 아파트 등이 이제 매매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물량이 한꺼번에 대규모로 공급되는 게 특히 송파구의 집값 하락의 직접적인 이유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전반적인 요즘에 부동산 시장 상황도 포함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범위를 넓혀볼까요? 서울 전체 하락폭도 지난 6주 사이에 가장 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전체 하락폭은 얼마나 된 겁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하락폭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05% 떨어졌는데요. 그동안 그 저평가 지역으로 거론됐었던 뭐 은평구나 구로구, 뭐 서대문구, 도봉구 이런 강북권 주요 지역도 일제히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요. 예. 여기에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송파구, 특히 그 지역 중심으로 이제 물량이 확대되다 보니까 서초구나 강동구도 마이너스 변동률을 벗어나지 못했고요. 예.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가 8주 연속 하락한 점도 전체 하락폭 확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서울의 다른 쪽들, 예를 들어서 은평, 구로, 뭐 서대문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 강남이라든가 마포, 뭐 마용성이라고 보통 얘기했죠. 용산 이쪽들 많이 오를 때 못 올라서 그쪽들이 이제 조금 하락할 때 이제 그쪽으로 이제 뭐 이를테면 수요가 옮겨지면서 올랐다 뭐 그런 얘기를 그동안 해왔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서울 전체가 다 이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완연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전세 시장 중심으로 매매 가격을 좀 끌어내리는 분위기고요. 현재 서울 지역이 25개구 중에 절반 정도는 마이너스 전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보합인데 이 보합의 의미도 상승 쪽보다는 하락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거래가 동반되지 않고 있어서 아무래도 하락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신도시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신도시에도 여러 가지로 좀 집값들이 많이 오른 예를 들어 분당 이런 데는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광교도 그렇고요. 이런 데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신도시는 2기 신도시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0.03% 이번 주에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광교 신도시 중심으로 0.20% 하락했고요. 파주 운정도 하락했습니다. 특히 보합권을 기록한 신도시들이 많았는데요. 네. 분당, 동탄, 김포 한강, 판교, 위례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거래가 아예 실종된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 정책을 발표하면서 2기 신도시에 대한 매수 심리에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한 데들이 사실은 2기 신도시에 비해서 서울과의 접근성도 조금 더 낮고 뭐 교통 관련된 이 광역 교통망도 상당히 2기 신도시에 비해서는 더 잘 해놨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런 상황, 즉 이 2기 신도시의 가격이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좀 더 떨어졌다는 이 상황이 앞으로도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일단은 뭐 3기 신도시에 대한 공급 정책 자체가 주변 시세의 한 70에 80% 수준에 맞춰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2기 신도시보다 가격 경쟁력을 더 갖추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노후된 2기 신도시가 상대적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새로 집을 그러니까 서울 시내가 아니라 외곽 쪽에 집을 좀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2기 신도시 이런 데 쪽보다는 아예 좀 더 기다렸다가 3기 신도시로 가는 게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3기 신도시는 광역교통정책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자족 기능, 그러니까 업무 시설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2기 신도시보다는 경쟁력을 갖출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게요. 전세도 좀 잠깐 보죠. 전세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그랬죠? 예, 전세 시장 같은 경우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뭐 서울이 0.09% 하락했는데요. 이 부분은 10년 사이에 최고 하락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신도시가 0.03%, 전국이 0.05%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대비로도 낙폭이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고요. 서울에서 주변 입주 물량이 특히 많은 송파, 강동이 0.30% 하락했고요. 서울 25개구 중에서 22곳의 전세 가격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내년에 여러 가지로 이제 9.13 대책 이제 실제로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동산 관련 네. 제도가 바뀐다고 그러던데 일단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 요약을 좀 해주시면요. 네, 뭐 크게 3가지 정도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종합부동산세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그 도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DSR 얘기하신 거죠? 예. 예, DSR 맞습니다. 그 예. 부분이 일단 정부가 올해 예고했던 것처럼 그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조정되면서 1주택자나 뭐 2주택 보유자 같은 경우 세율이 크게 확대가 되고요. 특히 3주택 이상 4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금 인상폭이 3배가량 확대가 됩니다. 또 재산세와 관련된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연 5%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가 될 때까지 매년 오를 예정이다 보니까 그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 DSR,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인 제2금융권을 포함해서 모든 금융권에 도입이 되면 아무래도 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은 향후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거는 이제 재산세를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를테면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5% 포인트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내년에 85% 수준까지 그렇죠. 올라가고요. 그 이후에 이제 90%, 계속 95%, 올라가죠. 100%까지 진행. 그러면 2022년에는 이제 대략 지금 80%가 이제 100%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맞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략 이 재산세가 얼마 정도 오른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요약해서 하기가 쉽지는 큰 않겠습니다. 폭의 인상 비율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시세에 대한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뭐 시세가 그 사이에 많이 올랐는데 100% 반영한다. 그러면 세부담이 또 달라지고요. 만약에 시세가 하락했는데 100% 반영하면 또 세금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부분. 그 공시지가를 이제 국토부에서도 현실화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 보면 그 집값이 오른 부분들을 현실화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한다고 그러면은 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재산세 부담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연구원이 말씀하신 보유세, 공정시장가격 비율, DSR 적용 이런 것들 다 전반적으로 내년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들이라고 봐야 되죠. 네, 맞습니다. 일단 앞서 거론드린 그 3가지 부분도 압박 요인들이고요. 네. 거기다가 한국은행과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간행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시중은행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유동성 효과는 2019년에는 더 이상 이어지기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3개 신도시 그 지구 지정을 통해서 그 본격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예고돼 있다 보니까 2019년에 그 주택 시장 내 그 기존 주택의 급매물들이 해소되는 부분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